안내를 드렸더니 다 오셨어요. 자리가 꽉 찼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그 지금 소라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이슈를 짚어줬고, 지금부터는 리얼한 얘기를 각자 보면서 얘기를 듣고 서로 나누면서 여러 조각들을 맞추면은 이 엄청난 시리어스가 또 저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임정욱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대표님을 한번 모시고 드리겠습니다. 전 조선일보 기자였고 또 미국 라이코스 대표를 오래 하시고 또 에스티마로 유명하신데요. 그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슈 그 분야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박수로 가져주십시오. 얘기하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다 속아서 오신 거죠? 얼떨결에 왔는데요. 네, 저는 일요일 저녁에 일요일 오후에 들어와서 언베일도 보고 그리고 월요일날 프레스 이벤트 몇 개 이렇게 좀 참가를 하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오늘 좀 정신없이 대충 이렇게 보느라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지쳐 있는데요. 뭐랄까 CES가 좀 여전하구나 하는 저는 좀 이런 좋은 느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일단 도요다의 발표에 가서 도요다 회장이 발표를 하는데 자동차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스마트 시티 건설 계획을 얘기해가지고 상당히 좀 약간 신선한 충격 같은 거여서 바로 끝나고 현대차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현대차가 좀 괜찮은 얘기를 할까? 그런 걸 봤었는데 그 플라잉카 계획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버와의 제휴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도요다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연결하는 자율주행 캡슐이라든지 그런 스마트 시티 관련된 그런 좀 큰 비전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그런 좋은 좀 인상을 이렇게 좀 저는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화요일에는 델타 항공의 그런 키노트 스피치를 처음에 그걸 들으면서 아니 항공사가 왜 이걸 나왔을까라는 사실 그런 의문을 약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여행자 경험 자체를 고객의 여행 처음 항공권을 사고 비행기를 타고 체크인하고 모든 거에서 생체 인증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마일리지를 마치 캐시처럼 써가지고 이용을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스타트업들한테 계속 투자를 해서 그런 혁신을 가져와서 빠르게 그렇게 혁신을 해 나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레카 이 파크에 갔을 때 매년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7년 전부터 저는 본 것 같은데 유레카 파크가 이번에는 완전히 이런 국가 대항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에 못 보던 예를 들면 태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까지 다 나와서 이렇게 그걸 했고 프랑스가 원래 제일 이렇게 강성했는데 한국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이런 팀들이 나왔고 한 200개 정도가 나와서 거의 프랑스와 한국이 가장 많은 그런 좀 느낌이 줬는데 한국은 7년 전부터 항상 똑같은 건데요. 다 파편화되어 가지고 워낙 지원기관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걸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런 국제 이런 전시회 같은 게 있으면 항상 이걸 좀 국가 통합된 브랜드로 해가지고 같이 나갈 수 없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결국은 안 되는 걸 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약간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갔는데 막 서울관에 사람 엄청 많아서 왜 그런가 보니까 박원순 시장도 오시고 그래서 그런 걸 봤는데 유레카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계속 아는 사람들이 인사하고 마주쳐서 서울에서 못 보던 분들까지 다 뵙고 심지어는 조선일보 사장님까지 제가 거의 한 10년 만에 이렇게 뵙고 인사를 이렇게 좀 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라든지 한국 기업들, 한국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내공이 붙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유레카에서 전시를 2번 하면은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나가야 되는데 사우스홀이라든지 아니면 노스홀 이런 데로 가서 예전보다 많이 이런 좀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른 나라 스타트업들하고 사실 기술적인 때 격차는 없고 어떻게 비즈니스로 엮어가고 문제 해결을 해내는가에 대해서만 미국 회사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글로벌하게 경쟁을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그걸 좀 이제 느끼고 좀 올라간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저 아까 됐었던 웰트 같은 경우도
이 유레카라든지 이렇게 자그맣게 전시를 하다가 이건 굉장히 큰 전시를 해서 많은 화제와 이런 해외 미디어들이 이런 그 어텐션을 받는 좀 그런 느낌이라서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한국의 위상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좀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유레카 간에 아니라 별도로 나오셨죠? 웰트. 예, 그래서 스마트 벨트로 유명한 그 웰트에서도 그 웰트의 참가 업체 작년 혁신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준다고 해서 우리 노예강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 또 디스플레이, 또 AI, 클라우드, 그다음에 로봇 그 정도 한번 짚어보는 순서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 스마트 벨트 맞나 이거요? 네, 보통 이거 벗는 퍼포먼스. 벗으면 안 되고요. 자, 그 노예강 그 웰트 이사님을 박수로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 웰트의 노예강입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원래 저희가 그 유레카 파크에 2년 동안 하다가 조금 더 햇빛이 보이는 곳으로 올라와서 전시를 하니까 감회가 새로웠고요.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원래 저희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루어진 팀이었는데 저도 삼성전자 이게 엔지니어에 불과했고요. 근데 사내벤처를 하다가 3년 반 전에 이제 스피노프가 되어서 독립법인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좀 알려진 것은 이제 웨어러블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 벨트로 이제 이번에 혁신상을 받게 되었는데 약상 위험도를 감지해서 약상을 노인분들의 약상을 예방해주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나왔습니다. 벗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냥 벗을게요.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감지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이 웨어러블도 있지만 디지털 치료제라고 해서 근감소증,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데 그런 게 질환으로 부분이 돼 있어서 소프트웨어로 그걸 치료해주는 솔루션을 내부적으로 개발 중이었거든요. 이제 FDA 프리서미션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CS 부스를 막 기획하다가 보니까 CS가 첫 번째 트렌드로 디지털 치료제를 선정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진작에 말씀드렸으면 부스를 다르게 꾸몄을 텐데 참 아쉬웠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기대를 많이 안고 왔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업체들이 좀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유관 관련 업체들이 많이 나올 거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 부스 안에 저희 부스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스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저도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에 관련된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안 보였고요. 대신에 제가 CS를 이번 5번째 오거든요. 오면서 정말 한 번도 못 봤던 인더스트리 어텐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제약사에 등장이 됐습니다. 제약사들이 정말 한 번도 안 왔었거든요. CS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부스를 해서 열심히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중년의 여성분이 오셔서 이제 배지도 뒤집어서 안 보이게 해놓으시고 되게 비밀스럽게 계속 기술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는 뭐 제약 업계에 있는데 이런 거 궁금하다. 그래서 저희 보행 패턴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래서 좀 잘 이제 평상시처럼 답변해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에 한번 더 만나보고 싶다는 명함을 딱 주셨는데 누가 봐도 아는 그 다국적 제약사의 헤드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저희가 이름 어디예요? 그 로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쪽이 해주셔서 저희가 사실 이거 CS 끝나고 저랑 이제 저희 공동창업자는 바로 JP모건 컨퍼런스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열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헬스케어 투자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거기로 넘어가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 업체들이랑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후속 미팅 갖기로 해서 좀 의외의 소득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좀 제약 업체들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서 동달아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치료제 업체들 저희 같은 업체에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 웰트부스 찾아오시면 벨트와 뭐 다른 제품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디 있어요? 저희 부스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위치를 또. 센즈홀 유레카 파크는 가보셨죠? 그 2층에 44-625 부스가 있습니다. 그 인바디 부스가 크게 근처에 있으니까 네오팩트 옆에 있죠. 네오팩트 옆에 인바디 옆에 저희가 네. 있습니다. 지나가서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벨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금방 사실 수 있어요. OPA가 네. OPA. OC니까. 네. 네. 좀 내려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우리 김기호 교수님 한 번 더 하시죠. 그 토요타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를 표방했는데 그 실제 삼성에서 근무하시고 또 서울시 스마트 도시 또 자문도 해주시고 다양한 활동하시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째 CS를 와서 그 변화를 좀 보게 됐는데요.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키노트를 봤었어요. 그 당시 3년 전 키노트가 포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면 좀 전통 기업의 핵심이잖아요. 디트로이트에 포드 회장이 나와가지고 키노트를 하더라고요. 그때 엄하게도 그 사람이 자동차 얘기보다는 스마트 시티 얘기를 했어요. 다들 뻥이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되게 특이하다. 이유가 결국 자율주행차를 얘기하지만 결국 차가 돌아다니는 공간이 도시이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시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직은 좀 그게 이상하지만 다들 얘기하죠. 이번에 여기 5G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5G가 작년에 비해서 더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그 작년에는 그냥 뭐 밴드위스가 크고 리스폰스가 빠르고 또 뭐더라 많은 그 연결을 가져갈 수 있다는데 이번에 더 정리했어요. 매시브 IoT, 크리티컬 IoT인가? 그래갖고 크리티컬 계열은 이제 자율주행차라든가 뭐 스마트 팩토리 이쪽으로 가는 거고, 매시브는 이제 도시의 수많은 센서. 그러면 수많은 센서를 도대체 어디에 쓸까요? 사실 공장이나 주택 쪽에 가정 쪽의 센서는 가정은 센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공장은 필요한 만큼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5G가 말하는 매시브 센서는 결국은 도시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CS 입장에서 여기 주요 고객들이 사실 퀄컴이라든가 인텔, 삼성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그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자기들의 고객들이 더 잘 나가려면 5G를 밀어야 되는 입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3년째 와보니까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CTA예요. 정말 아젠다 픽업을 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스테리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뭐 금년에 5개 키워드를 선택했다. 고민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언자인가 아니면 선동가인가. 근데 답은 얻었는데 이제 김난도 교수께서 해마다 그 내년도에 화두는 뭐다 이렇게 하시죠. 그 방법론은 자세히 나왔잖아요. 6개월 전부터 그냥 대학원생 다 모여갖고 그 잡지, 신문 키워드 다 모아서 카드 정리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뽑아내기 10개라고 그러고 있고, 또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뭐 이태리에서 무슨 수영복 같은 거 보면 막 패션쇼를 겨울부터 하잖아요. 아 금년은 빨간색이 유행한다. 좀 예언자들이야 뭐야? 그러니까 트렌드를 읽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CTA는 업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그 업체들이 들어가면서 흐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들이 캐치를 했는데 그 캐치를 한 거를 그 스토리를 엮어내갖고 키노트에서 한번 빵 때려주고 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거기에 떡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떡밥을 던지는데 그게 대충 1년, 2년 이어지면은 트렌드로 가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성공한 아젠다가 이제 5G였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는 아직은 안 떴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포드가 처음에 쾅 터트린 다음부터 작년에 죽은 것 같았었어. 솔직히 말하면 작년에는 그 키노트를 IBM이 했었는데 IBM이 뭐 블록체인 빅데이터 떠들었지만 그닥 제가 볼 때 아젠다가 약했고, 그때 주장한 유지 케이스가 우리 블록체인을 월마트에서 뭐 이렇게 원산지 바로 알 수 있거든 이런 떠들었지만 별로 그렇게 관심을 못 가졌었어요. 근데 금년도에 키노트는 원래 키노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월요일날 밤에 하는 그 비즈니스 키노트 이번에 삼성이 있고, 화요일날 아침에 하는 게 사실 메인이거든요. 그 시간 나이는 거 거기에 데이터가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야 이거 재밌다. 3년 전에 어떻게 보면 전통 기업의 핵심이 포드를 끌고 들어왔거든요. 그 뒤로 포드가 열심히 해요 실제로.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에 약간 포드가 좀 헤맸어요 부스가. 근데 금년에 보니까 노선을 정했군요 확실하게 소프트로. 현대도 똑같아요.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넥소 전시를 하더라고요. 넥소, 뭐지? 별로 그닥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충격받았어요. 현대차에 차가 없어. 이상한 코큰 같은 거, 장난 같은 거 해놓고 뭐 애가 학교 갈 때 자율주행차에서
아빠 나 오늘 시험 보거든 공부 못했는데 같이 하자꾸나 이런 걸 봤는데 놀랍게도 상을 줬어. CTA에서 이노베이션. 이게 왜 상을 받았을까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 내용 별것도 아닌데 그게 보니까 현대가 했다는 게 상을 준 것 같아요. 아니 현대가 이걸 할 수 있었구나. 근데 금년에 가봤더니 한식 더 썼네. 그래서 어떤 변화를 느끼냐면 현대나 포드나 전통적인 그 제조업의 그 굉장히 그 헤비한 패러다임에서 그 뭔가 그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움직여버렸어요. 디스플레이 갖다 놓고 뭔가 간질간질하고 뭐 희망, 현실은 없어. 텐저블한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라고 그 부분 놀랐고요. 델타가 등장했는데 키노트는 만약에 다음에 오시게 되면 꼭 가보세요. 왜 가냐면요. 이게 그 카메라, 그러니까 앵글을, 그러니까 그 화면과 글을 통해 전달되는 거는 팩트만 들어오는데 가게 되면은 그 스케일감부터 이거는 와 그거는 가보지 않으면 몰라. 감동 진짜 받는 이유가 역시 델타 항공이 포드보다 한 수 위에요. 키노트 구성하는 거가 뒤에 그 영상 구성이나 그게 보니까 세계 탑 클래스에서 한 것 같아요. 막 느낌이 오고 그다음에 그 줄거리 구성도 보면은 핵심이 저거였어요. 경험.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 갈 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그 페인 포인트들, 그러니까 그 비행기라고 하는 게 어떤 그 고통부터 심지어 CTA의 그 보안부터 이런 모든 불편함을 최대한 제거하겠다. 그리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자동으로 해갖고 그런 거 다 바이패스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짐도 예를 들어서 그냥 집에서 누가 픽업해다 목도지 갖다 주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또 일하는 사람들 로봇도 갖다 놓고 또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놀란 거는 그런데 이거 우리 부서에 가면 있거든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고 또 패러렐 리얼리티라고 혹시 저는 못 가봤는데 거기서 나오겠다. 그게 똑같은 화면인데 각자 다른 걸 본다는 거거든요. 보신 분 있나요? 저 봤어요. 진짜 네, 진짜 그래요. 네. 신기하다.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꿈만 얘기하는데 델타는 그냥 우리 부스에 있거든. 그다음에 이번 여름에 그 어디지 아틀란타의 패러렐 리얼리티 할 거거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배워요.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삼성전자 키노트도 그 김현석 그 사장께서 하셨는데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법이 그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삼성전자는 좀 기능적으로 계속 어쩔 수 없이 밀었잖아요. 그 메모리가 뭐 많아, 뭐 속도도 빨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키노트 화법이 보면은 처음에 꿈과 비전이 있고 뭔가 자기네가 하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 사용을 하는데 그 화법 그대로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도면 세계 수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날 델타 보고 부졌는데 삼성 갔는데 그렇게 차이 난다는 느낌 없었었어요. 작년에 아이덴티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사실은 제가 CES 리뷰 같은 걸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CES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대단해요. 솔직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하고 LG하고 현대 빼보세요. 뭐가 있죠 아젠다가? 여기는 한국인이 주도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그 CES 사이트에 가면은 해마다 오디트 리포트가 나와요. 우리가 아마 자기네가 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오디팅 리포트 나오는 거기 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17만 명 총 그 참가자 중에서 한국이 7,500명인가? 그래서 3위예요. 그러면 3위라고 한다면 이게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 1위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인구가 뭐 1억이 우리 5천인데 일본을 제꼈잖아 벌써. 대단한 행동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큰 손이면은 좀 더 생색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할 거지 어떤 정책적인 거는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금년에 특이하게 아까 좀 장관님 오신 것 같고 박원순 시장 오셨잖아요. 솔직히 이분들이 와서 한식집 가서 그냥 평소랑 모여서 먹으면 안 되고 그냥 그런 분들이 뭐 CTA 그냥 게리 샤피로를 만나야 되고 듣기로는 아마 박원순 시장은 어젠가 뭐 여기 주식사 뭐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해서 다행이다. 근데 좀 그런 분들이 활동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스마트시티는 이게 지금 보니까 원래 가전이었잖아요. 이 행사의 특징이 조금 약간 왜곡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가전 행사예요. 가전 제품이에요. 여기는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의 핵심체였는데 이게 놀랍게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야금 경험과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놀랍고 그걸 CTA가 참 잘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 가전이 점점 이제 뭐랄까
TV가 원래는 없어지는 물건이었잖아요, 디스플레이. 근데 TV가 LG나 삼성이나 선방해 갖고 점점 OLED하고 더월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가면서 관심을 무지하게 끌었잖아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TV에 돌아가는 콘텐츠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지금 넷플릭스하고 전부 다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콘텐츠 존재감은 없어요. 요거는 지금 주목하셔야 할 부분인데, 옛날에 TV가 콘텐츠를 장악한 형태였는데 지금은 껍데기만 남고 다 콘텐츠는 미국이 다 장악해버린 형태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안 가지만 C스페이스가 그거 하는 동네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이 게임 같은 거 우리가 먼저 했는데 얘네들은 그걸 계속 산업화 시켜면서 항상 등장하잖아요. 이 게임. 우리는 다 죽여버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아마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같은 게 점점 기술이 IoT로 가면서 또 희한하게 아까 5G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AI 빅데이터, 자동차도 보면은 원래 자동차 제품 자체를 조금 똘똘하게 해볼까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다 기술이 다 똑같아. AI 빅데이터 기술 똑같고 잠깐 소위 컨버런스가 일어나면서 이게 가정은 이미 다 끝났고요. 가정 영역은. 그 다음에 스마트 빌딩이나 건물 영역도 다 끝났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지금 손을 못 대는 부분이 공공 영역이에요. 거리. 저도 옛날에 서울시의 북촌아이오티를 이렇게 구경을 했었는데 이 거리 공공으로 가면 어려운 거가요. 뭐 하나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집이나 내 소유의 건물을 아무나 설치하면 되는데 거리에는 함부로 못해. 여기는 항상 법규와 함께 이런 게 되게 엄격하다 보니까 재밌게도 민간이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 가서는 지금 마지막 남은 영역, 차 아닌 집 말고 마지막 남은 거리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리 영역에다가 뭔가 센서를 붙이고 인프라 설치하고 무슨 V2X 하게 되는데 그거는 결국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아신 것처럼 새로 세종이라든가 부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토부 주재로서 무지하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인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쭉 보면은 유럽이 되게 강하고 아시아 중에서 싱가포르이 거의 제일 세고 한국도 따라가는 입장인데 일본은 존재감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도요타가 우리가 할 거라고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그 아픔을 알겠더라고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도요타가 혹은 일본은 이제 정부하고 그런 좀 기업은 한 몸이니까 그래서 그게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일본도 되게 움직이나 보다. 근데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두고 봐야지. 저는 그닥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본 스타일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튼 그런 복잡함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결론적으로 CTA가 김은환도 교수 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새로 아젠다를 갖다가 이렇게 판을 벌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얘네들 끼어들고 또 엉뚱한 얘기예요. CES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전시 보러 왔다고 하지만은 게리 샤피로 의원들은 이것 때문에 전 세계 CEO들이 돈 얼마 세이브하는지 아냐. 여기 와서 다로 미팅하는 바람에 얼마더라? 금액으로 얘기해요. 얼마 절약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저희도 이제 여기가 CTA 여기 이제 CES가 자주 오시게 되면 이게 플로어 돌아가는 것보다는 아까 웰트 작년도에 저도 기사 봤는데 여기 준비하는 과정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미리 약속하고 만나고 하는 거.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게임 쪽 다닐 때마다 그게 이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이는 만남들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아직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걸 해야지. 그걸 자꾸 해야지 상 존재가 되는데. 아무튼 무섭게 얘기해주셨네요. 그 다음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한번 우리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분을 모시고 이순환 애널리스트 모시겠습니다. 이 행사에 특히 또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투자 전망에 대해서. 근데 테크 쪽 분야에서 미래에셋도 계시고 이쪽 분야에서 또 오면서도 전기차, 자율주행차 보고 또 설명해 주셨는데 이순학 애널리스트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에서 IT 담당하고 있는 이순학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려고 인천공항에 있는데 저희 홍원준 팀장님 연락 오셔서 이번 행사에 참석해 줄 수 있냐고 하셔가지고 급하게 오늘 오게 됐습니다. 저는 좀 일찍 왔고요. 방금 김 박사님처럼 키노트 스피치랑 미디어데이 행사 다 참석하고 어제 오늘 전시장을 다 돌았습니다. 아직 센치까지 못 가봤고 센트럴, 노스, 사우스까지는 다 돌아봤고요. 제 분야는 사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을 다 하고 있는데 저도 종합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한
10년 넘었습니다. 매년 오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박사님 말씀대로 진짜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제품 위주의 전시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 제품과 한국 제품의 어떤 차이는 하드웨어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좀 완성도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키노트에서 얘기했던 키워드 하나가 이제 Age of Experience라고 해서 경험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Anywhere is Home이라고 해서 어딜 가나 뭐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거죠. 집에서 하는 경험을 자동차 안에서나 모바일에서나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토요타,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해서 CT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영역을 얘기하는데 미, 홈, CT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죠. 나 개인화되어 있는 모든 경험이 이제 홈에서 다 발현이 되고 그게 CT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들이었고, 사실 제품 중에서 그나마 올해 약간 이노베이티브하다라고 느꼈던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볼리 정도고요.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정도, 저도 삼성전자를 다녔었지만 삼성전자가 이런 제품을 내놓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펙적인 측면에서 어떤 제품보다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앞장서서 어떤 개인화된 감성을 가진 비서를 구현할 줄은 좀 몰랐고, 그것도 이제 스피커 같은 어떤 기존에 있는 형태가 아닌 나를 따라다니는 이런 개인화된 비서는 좀 상당히 특이했고요. 물론 앞으로 제가 이제 시연하는 걸 보니까 다 안 됐어요. 다 되려면 아직 멀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카메라가 나를 인식해서 따라다니는 정도지 걔가 뭘 알아서 어떤 그 명령을 내리고 집안에 있는 그 가전들 컨트롤하고 원격으로 제어하고 이런 것들은 좀 갈 길이 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업체 말씀하셨는데 일본 업체들 상당히 맛이 갔고요. 그 중에 하나 특이했던 거는 소니가 가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부스에 자동차를 전시했습니다. 자동차를 컨셉카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전기차를 만들었고, 물론 이제 소니는 제가 생각한 소니가 그걸 만든 이유는 기존의 모바일, 그 다음에 TV 다 자기네들이 졌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자기네들이 신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주로 얘기하는 거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사운드 이런 쪽에 어떤 기존의 이제 기반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도 하고 있으니까 디스플레이에서 그나마 올해 가장 키워드가 됐던 거는 마이크로 LED였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재작년 다 있었긴 합니다만 실제 제품적으로 살만하다 느껴지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었고요. 물론 이제 가격의 벽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 100인치 언더 사이즈라고 해도 억 단위로 아마 판매가 될 겁니다. 일반 가정에는 들여놓으실 분도 있겠죠. 한 150인치면 한 20억 한다고 해요. 20억 정도니까 150인치가 들어갈 만한 집이면 한번 사보십시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LED는 올해 이제 키워드가 됐다는 게 삼성전자, LG전자, 그 다음에 이번 서울반도체도 나왔고요. 그리고 루멘스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중소기업도 나왔고, 앞으로 좀 화두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보는 디스플레이 시장은 키워드로 말씀드린다면 커머디티에서 약간 니치 마켓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 커머디티라 하면 TV 시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으로 넘어갔고요. 패널 업체도 지금 BOE가 거의 다 앞서서 잘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야 할 곳은
이제 니치 마켓이라 하면 방금 말씀드린 마이크로 LED를 기반으로 한 사이니지 시장이나 사이니지를 하면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뭐 요즘 MLB나 이런 데 보시면 엄청나게 큰 전광판이나 이제 전체 두 장을 다 사이니지로 도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오토마켓 방금 여기 오기 전에 LG 디스플레이랑 미팅을 하고 왔는데 이제 주로 포커스한 쪽이 오토마켓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튼이나 이런 전기차 업체들의 부스를 한번 가보시면 거의 원부 다 디스플레이. 앞으로 보시는 차량에 이제 제가 보기엔 한 5년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원 디스플레이로 꾸며진데 그게 한 3, 40인치 정도 됩니다. 아마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LCD 그냥 30인치, 40인치면 한 100불, 200불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OLED로 꾸몄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1,000 이상 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자동차 시장을 그런 니치 마켓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 자, 다 정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다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